심지어 바이낸스는 고인 확인을 위해서 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 법원 서류를 못 믿겠다며 미국 법원에 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장에 3조 원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 캐나다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 CX의 CEO 제럴드 코튼이 인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연사했습니다. 문제는 고객들의 비트코인이 담긴 콜드 월렛의 비밀번호를 오직 그 사람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고객 비트코인 약 2만 6천 개는 영원히 디지털 금고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내조차 비밀번호를 몰랐거든요. 지금 가치로는 무려 3조 원이 넘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누군가의 지갑에 있는 그 비트코인, 만약 오늘 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족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럴드 코튼처럼 영원히 사라질까요? 오늘은 죽음 뒤에 남겨진 코인의 운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은행 계좌는 내가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들고 가서 돈 주세요 하면 은행이 확인하고 줍니다. 왜냐? 은행이라는 관리자가 있고 은행은 언제든 비밀번호를 리셋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에는 고객센터도 관리자도 비밀번호 찾기 버튼도 없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여러분의 신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개인 키가 맞느냐 틀리냐만 봅니다. 키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는 건 태평양 한가운데 보물선을 가라앉히고 좌표를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물이 거기 있다는 건 알지만 인류의 기술로는 절대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를 영구적 소실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10에서 20%는 이런 식으로 키 분실이나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잠겨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에이, 나는 복잡한 USB 지갑 안 써. 그냥 업비트에 넣어뒀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법적으로 금융자산이라서 상속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거래소는 먼저 가족들에게 고인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고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고인의 폰을 열어서 앱을 찾거나 은행 이체 내역을 뒤져서 직접 찾아내야 하죠. 찾았다고 끝이냐? 이제부터 서류 전쟁의 시작입니다. 고객센터에 가족이 사망했다고 알리는 순간 계정은 바로 동결됩니다. 매수, 매도, 출금 다 막혀요. 그리고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죠. 서류가 통과되면 거래소는 그 시점 가격으로 코인을 싹 다 팔아서 현금으로 주거나 상속인 아이디로 코인을 옮겨줍니다. 진짜 멘붕은 해외 거래소입니다. 만약 고인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썼다면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일단 모든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하고요. 아포스티유라는 국제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바이낸스는 고인 확인을 위해서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진단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들고 찍은 셀카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법원 서류를 못 믿겠다며 미국 법원에 유언 검인 명령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막기 위해 코인베이스 측은 공식 가이드를 통해 유언장의 코인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두고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좀 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코인을 맡아주는 디지털 자산 신탁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 알아서 계약대로 가족들에게 코인을 딱 넘겨주게 되겠죠. 다만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실제 은행이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마지막으로 세금이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상속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으로 세금을 낼까요? 아닙니다. PwC 자료에 따르면 상속일 앞뒤로 한 달씩 총 2달치 가격의 평균을 냅니다. 만약 상속일 후에 코인 가격이 하락했다면 억울하게도 세금은 비쌌던 평균 가격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몰래 숨겨두면 모르겠지 하시는 분들, 2025년부터는 전 세계 거래소가 정보를 공유해서 15년 전 것까지 다 추적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루파 DAA라는 디지털 자산 상속법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유언 집행자나 상속관리인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꽤 합리적입니다. 상속 당시 가격으로 기준을 새로 잡는 기준가 리셋 제도 덕분에 실제 세금 부담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일본은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상속세 대상 재산으로 봐요. 하지만 문제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소득세를 따로따로 최대 55%씩 매기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이론상 110%에 가까운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라리 상속 포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진짜 문제는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에 넣어둔 경우입니다. 여기에 넣어두고 시드구문을 머릿속에만 저장해뒀다? 그럼 그 돈은 그냥 없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 초기 투자자이자 억만장자였던 매튜 멜론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그는 5천억 원이 넘는 코인을 개인 지갑에 넣어뒀는데 가족들에게 비밀번호를 안 남기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 엄청난 돈은 가족들 눈앞에 놔두고도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안방금고에 넣자니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까봐 불안하시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스마트 상속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 데드맨 스위치입니다. 이름부터 살벌하죠. 원래 이 기술은 기차기관사나 운전 중 의식을 잃어서 손잡이를 놓치면 기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만든 안전장치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설정한 기간,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갑을 한 번도 안 열어보면 시스템이 생각합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코인을 안 볼 리가 없는데 신변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자동으로 미리 지정해둔 가족에게 디지털 타임캡슐을 쏴줍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키나 유언장이 들어있고요. 물론 살아있다면 나 살아있어 하고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타이머는 다시 리셋됩니다. 사코파거스 같은 프로젝트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쪼개기 기술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멀티시그나 샤미르 비밀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열쇠를 세 조각 내서 하나는 내가, 하나는 아내에게, 하나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세 조각 중에서 두 조각을 합치면 금고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평소에는 내 조각만으로는 돈을 못 꺼내니까 해킹당해도 안전하고요.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아내와 변호사가 만나서 두 조각을 합치면 금고가 열립니다. 배신도 막고 분실도 막는 방법이죠. 실제로 카사 같은 기업은 변호사와 회사가 키를 나눠 갖는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트레저나 키스톤 지갑에는 이 쪼개기 기술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준비된 자는 키를 남긴다가 코인판의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거래소를 쓴다 혹은 비상시엔 이 USB를 누구에게 가져가라 정도의 가이드는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속이 아니라 풀 수 없는 암호만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